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원초적인 생명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곳,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소 중 70%를 만드는 곳, 최후의 정글 아마존을 우리는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학 작품에서도 허파라는 단어는 갑갑한 일상 속의 탈출구,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피아노는 나를 숨쉬게 하는 허파라고 말하는 서울대 학생 김상원 씨를 만나봅니다. 2015년 9월의 어느 날이었죠. 서울 장충동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국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축제인 2015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경진대회가 그것인데요. 이른바 스페셜 K라고 부르는 이 대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해서 전문 예술인으로서 사회, 경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감동의 오디션입니다. 이 대회장에서 저희 제작진들은 서울대 피아노학과에 재학 중인 상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직접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어디서 들어봤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시죠? 네, 피아노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다뤘던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을 직접 연주해준 김상원 씨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어렵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TV 포피 채널 천상의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3학기째를 다니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 김상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KTV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네,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 김상원 씨하고 같이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교정인데 날씨가 가을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또 지금 방금도 들었지만 상원 씨 연주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상원 씨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스페셜 K 대회 연주곡을 먼저 들려드렸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숙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연주한 곡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스페셜 K에서 연주했던 거는 쇼팽의 연습곡 오피 10 시리즈에 있는 그 중에 넘버 4번
C샵 마이너고 부제목은 추격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랑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 OP 33회 넘버 6번 E 플랫 마이너도 같이 연주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속도가 상당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유명하고요. 또 이 곡을 연주하려면 평소에 손가락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힘도 필요하고 물론 테크닉은 물론이고요. 자, 현재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들었어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도대체 하루에 연습량이 얼마나 돼요? 한 뭐 일정하게 5시간, 6시간 정도 하고 특히 이 곡들 같은 경우 처음 연습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처음 연습할 때 그 라흐마니노프 곡은 특히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자, 아까도 잠깐 농담 삼아 제가 얘기했는데 손가락 근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악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히 운동하는 게 있나요? 피아노 치면서도 어느 특정한 구간을 세게 치기 위한 연습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뭐 악력을 길러서 해야 된다기보다 그리고 모든 음을 다 세게 치면은 도로 음악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 수가 있고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멋있다고 들릴 수 있는 이유가 어느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가 나올지 모를 갑자기 조용해지는 부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의 다양성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상당히 멋있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우문이었구나.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을 하면 구간 강약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악력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피아노만으로도 웬만한 그 동작 훈련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악력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 참 더 이제 그 피아노를 큰 부분을 더 오래 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를 수는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악력 힘이 필요하신 분들 피아노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씨 뭐 피아노 실력 너무나 유명하고 익히 들어서 또 잘 알고 있는데 처음 피아노를 접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어요. 제가 뭐 특별히 멋있는 계기를 제가 맞아서 했다기보다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저는 좀 신생아 때부터 유독 음악을 엄마가 틀어줄 때마다 울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고 슈퍼 갔다 와서 음악이 끝나고 뭐 밥을 먹이던지 뭐 젖을 먹이던지 했었대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가 조금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뭐 1차적으로 발견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형이 당시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형 레슨을 끝나고 나서인가 형 레슨 받는 그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가지고 형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치고 한 번은 그 형을 가르치던 피아노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셨던 적도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서 이래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나 보다 엄마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를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BGM이 피리 소리도 나고 국악이 깔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현장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텐데요. 여긴 지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입니다. 그래서 현장음으로 지금 성악도 들려오고 피리 소리도 들려오고 또 피아노 소리도 들려오네요. 가을이 만연한데 저는 참 좋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저의 느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원 씨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제가 상원 씨 자료 조사를 하면서 상원 씨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근데 그 우여곡절이 좀 안 좋은 것들인데 시험 보기 전에는 아프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게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고들인지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한 2달 전쯤에 일단 제가 이제 9월이니까 거의 3달 가까이 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이제 7월 19일 날 제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 장애인 페스티벌이라고 일본에서 개최하는 그 페스티벌을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본 동요를 하나 그 과제물로 줘가지고 그거를 프리스타일로 자기 자유로운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내보라고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한 지난 학기 동안은 계속 뭐 수업도 들으면서 중간중간 내가 여기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음악을 집어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수업도 듣고 피아노로 또 여러 요소들을 실험해봤다고 해야죠. 그 작곡을 마치고 악보를 이제 눈 보시는 정한인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악보도 다 그려내고 이제 이메일로 악보 제 작품을 그린 악보를 보내려고 이제 딱 막 결정을 하는 순간 그때가 참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쁜 날에 제가 거의 기숙사에 서울대 기숙사에 6년 넘게 살던 방인데 그러면 제가 아주 알고도 남는 방인데 그 방에서 좀 어처구니 없게 한번 그냥 좀만 누워서 생각해보자 해서 누웠는데 침대 베개일 줄 알았더니 침대 머리맡에 바로 책상이 이어지거든요. 침대 머리맡인 줄 알았더니 책상에다 오른쪽 머리를 꽝 박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거는 머리를 박는데 온몸에 고압전기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강했던 경험을 좀 하고 한동안 두통이 좀 한동안 있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한번 다치게 된 그 경위 자체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참 코미디를 감상한 듯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고민하다가 머리를 다치고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상원 씨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각장애를 갖고 음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안 좋은 감정들도 많이 있었고 또 희망을 다시 얻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감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뭐 일단 제가 뭐 시각장애로서 저에게 있어 가장 좀 길게 그러니까 가장 빈번하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음악 점자 악보를 읽는 거겠죠. 그 정한인 보시는 정한인들은 그 일반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칠 수 있고 그걸 흔히 초견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죠. 눈으로 악보 보면서 손으로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악보를 습득하는 게 뭐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저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걸 손으로 점자 읽고 손으로 피아노 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은 바빠지면서 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악보를 하나 그 곡을 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종류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자 악보를 읽으면서 이게 또 점자 한 알 한 알이 한 점 한 점이 빠지거나 붙거나 할 때마다 한 음이 달라지고 한 어떤 음악에서 요구되는 그 기호 자체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점역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럼에도 악보를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를 나중에 또 교수님한테 따로 교정을 받아야 되고 음악 원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 게 좀 개인적으로 힘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뭐 공부하는 뭐 속도가 뭐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그 종종 조급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뭐 이 일을 언제까지 꼭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해지는 수가 많은데 근데 그런 건 있죠. 또 만약에 내가 점자 악보를 한 마디 읽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몇 마디 읽었을까 하는 되게 공포심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생각을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뭐 일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주어진 일은 그 주어진 일의 모양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령 뭐 교수님들이나 사람들이 왜 빨리 못하냐고 하더라도 뭐 결코 뭐 돈을 뺏어가겠어요, 생명을 앗아가겠어요, 뭐 되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도 뭐 어차피 사람이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뭐 한편으로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자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뭐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라는 그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다가온 거니까, 그런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삶을 다루어 나가자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주되고 있는 곡은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입니다. 김상원 학생이 특별히 천상의 소리 애청자를 위해서 라이브로 연주해 주셨는데요. 6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인 김상원 씨는 피아노 연주에 늘 열정적이었습니다. 남들보다는 다소 늦게 전문 레슨을 받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재능과 강도 높은 연습으로 각종 대회에서 당당히 입상을 했는데요. 자신을 숨쉬게 하는 허파에 비유할 만큼 피아노는 김상원 씨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각종 대회에서의 1위 석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의 열정을 담은 선율,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연주 끝까지 보내드리며 천상의 소리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